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6월 3주차의 청약도 빈약합니다. GFC 생명과학 한 종목이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소중하긴 한데 코넥스 이전 상장입니다. 앞서 상장한 코넥스 이전으로는 듀켄바이오와 한국 PIM이 있었는데요. 둘 다 성공적이긴 했었죠. GFC 생명과학이 이어갈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회사는 이름만 들으면 신약을 개발할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바이오 쪽이기는 하지만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식물이나 유산균 같은 천연 소재를 활용해서 새로운 바이오 소재를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거든요. 타겟하고 있는 시장은 코스메틱,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원료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핵심 기술이자 경쟁력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스킨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 하면 대부분은 장내 미생물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회사는 피부에 서식하는 미생물 생태계인 스킨 마이크로바이옴을 연구해서 피부 건강에 최적화된 바이오 소재를 개발합니다. 피부에 존재하는 무생물을 분석해서 피부의 상재균을 조절하는 기술이래요. 상재균은 인체에 존재하는 미생물 중에서 병원성을 나타내지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 이를 위해서 2000여 개의 방대한 균주 라이브러리를 확보했고 여기에서 특정 효능에 적합한 균주를 선별하고 소재화시켜서 국내 유명 화장품 브랜드들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림의 오른쪽 아래 주요 고객사를 보시면 로레알, 에스티로더, LG생활건강, 달바, 미샤 등등이 보이네요. 특히 글로벌 기업인 로레알과 에스티로더에 채택이 되면서 기술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핵심 기술은 엑소좀 기술입니다. 엑소좀은 세포가 분비하는 나노 크기의 소포체로 세포 간의 정보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세포 간의 신호 전달을 활성화시켜서 손상된 피부를 빠르게 재생시키고 피부의 자연스러운 회복 과정을 돕기 때문에 화장품 분야에서 높은 잠재력을 지녔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다만 대량 생산이 어렵고 분리 정제 과정이 복잡해서 생산 효율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이런 한계를 극복하는 차세대 기술을 GFC 생명과학이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킨 마이크로바이옴과 식물세포 기반으로 확보한 소재에서 고순도, 고수율의 엑소점을 분리, 정제할 수 있는 독자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거고요. 엑소점의 원료가 적용된 주요 레퍼런스들도 그림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체 생산한 엑소점을 핵심 소재로 한 차세대 스킨 부스터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스킨 부스터는 주름이나 처짐, 색소 침착, 모공 확장 등등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치료인데요. 주사기를 활용해서 피부에 바르거나 직접 주입하는 방식으로 수분을 공급하거나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킵니다. 지금 3세대 스킨 부스터가 바로 리쥬란 힐러거든요. 연어 DNA에서 추출된 성분으로 피부 재생을 촉진하는 주사시술. 우리 파마리서치가 완전히 이 리쥬란 힐러로 성공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죠. 회사는 4세대 스킨 부스터 시장을 개척하고자 이 엑소점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잘 돼서 제2의 파마 리서치가 되면 너무 좋겠기는 한데 아직은 제품화되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실제로 매출로 잘 연결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GFC 생명과학은 스킨 마이크로바이옴과 엑소점 기술을 기반으로 화장품 소재를 개발하는 회사고요. 지금 4세대 스킨 부스터에 대한 기대가 실리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공모자금의 큰 비중이 스킨 부스터와 필러 생산 설비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 분야를 좀 기대를 해봐야겠죠. 네, 그리고 회사는 지난해 말 기준 미국과 유럽, 중동을 비롯한 아시아 26개국의 바이오 소재를 수출을 했고요. 올해부터는 모로코, 튀르키예, 헝가리, 요르단, 카타르, 일본 시장에도 새롭게 진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수출 비중이 다른 화장품 섹터에 비해서 높진 않거든요. 근데 22년 2.55%로 시작을 해서 25년 1분기에 9.61%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라는 데에 의미가 있겠고요. 앞으로 더 확장해 나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사업 영역을 의료기기까지 확장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해 5월 의료기기 제조소를 완공을 했고 올해 3월에는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회사가 취급하는 분야는 1등급 의료기기 비멸균 의료용 초음파 젤, 초음파 검사할 때 바르는 젤, 그리고 2등급 의료기기인 상처 조직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창상 피복제,
4등급 의료기기인 필러 제품까지 순차적으로 출시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좀 대체적으로 다 후발주자 느낌이긴 한데요. 소재에 대한 자체적인 기술력이 있으니까 그걸 잘 활용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으면 좋겠네요. 여기는 아직은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자, 실적 점검하겠습니다. 외형은 꾸준히 잔잔하게 크기는 했는데요. 24년 실적을 보시면 영업이익은 17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142%나 증가, 영업이익률도 큰 폭의 성장을 보여주긴 했는데 단기순 손실 59억 원이나 발생을 했죠. 상환전환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과정에서 일회성 비용인 파생상품 평가 손실 60억 원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을 차치하고 보더라도 매출 규모의 성장 속도가 아주 빠르다든지 수익성이 굉장히 높다든지 그런 모습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잔잔한 느낌. 자, 공모가 산정 내역 보겠습니다. 비교 기업으로는 현대바이오랜드, 대봉 LS, 바이오 FDNC를 선정했는데요. 모두 화장품 원료나 소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24년 온기 순이익 기준으로 평균 PER은 22.42배를 산출했어요. 주당 평가가액은 26년 추정 순이익을 20% 할인율로 현가화한 약 52억 원을 적용을 해서 21,569원을 산출했습니다. 여기다가 할인율 42.70%에서 28.90% 적용, 최종적으로 밴드는 12,300원에서 15,300원을 제시했습니다. 비교적 무난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코넥스 이전이기 때문에 밸류보다는 코넥스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과 공모가의 괴리가 중요합니다. 6월 18일 종가는 22,250원으로 공모가보다 45% 높은 수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쪽이면서 사이즈가 작고 괴리도 어느 정도 벌어져 있기 때문에 얘는 수요 예측이 잘 나올 확률이 아무래도 높았죠. 자, 결과 바로 이어서 볼게요. 경쟁률은 1443.69대 1, 2442개의 기관이나 참여했습니다. 최근의 종목들과 비교해서 봤을 때 참여 건수가 2,400건을 넘었던 것은 바이오비주와 나우로보틱스 정도가 있었거든요. 이 정도로 기관의 참여도가 굉장히 높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가격 분표표를 보면 참여 기관 중에 6개를 제외하고는 전부 상단 이상을 써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은 초과 비율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래서 공모가는 상단이 15,300원으로 확정이 됐고요. 확약은 건수 기준 13.55%, 수량 기준 13.88%, 괜찮게 잡힌 편이죠. 최근의 종목들하고 비교해서 본다면 건수 기준 13%대였던 게 키스트론, 나우로보틱스가 있었어요. 최종적으로는 30% 언저리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GFC 생명과학도 잘 잡아준다면, 대신증권이 잘 잡아준다면 최종적으로 30%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수요 예측 결과는 종합적으로 좋다라고 할 수밖에 없겠고요. 공모 개요 다시 체크하겠습니다. 공모가가 15,300원으로 확정되면서 공모 규모는 약 120억 원, 시가총액은 약 800억 원, 초소형 사이즈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청약은 19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고요. 주말이 껴서 환불은 4일이 소요되고 상장은 6월 30일 단독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신증권에서 청약 가능하고요. 최소는 10주입니다. 자, 이번 공모는 신주 모집 100%로 진행되고요. 우리사주 조합에 배정된 물량은 없습니다. 자, 상장일 유통 물량 체크해보죠. 주식 총수의 41.34%에 해당하는 216만 주가량은 상장일에 바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코넥스 이전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아주 많은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금액으로는 약 330억 원 정도의 규모, 부담이 없는 사이즈입니다. 하지만 기존 주주의 비중이 63.71%로 아무래도 높기 때문에 기존 주주의 구성과 그들의 단가는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죠. 자, 우선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참고해서 봤을 때요. 167원, 6,333원, 7,000원 요 정도 수준으로 발행이 됐기 때문에 기관들의 단가는 모두 공모가 아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코넥스 시장에서 거래한 개인들의 가격 추이도 보겠습니다. 이게 월봉 차트인데요. 제가 공모가인 15,300원에 검정색으로 선을 그어뒀습니다. 그렇다면 공모가 아래에서의 거래도 꽤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는 거죠. 개인들, 기관들 다 좀 복병으로 작용을 하겠네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제 다 기억을 하시잖아요. 코넥스 이전 상장의 중요한 체크포인트 2가지는 괴리율과 기존 주주들의 공모가 부근 매도 가능성이라는 거. 근데 요새 추세는요. 기존 주주의 비중이 높든 그들의 단가가 어느 정도이든 이런 거에 관계없이
괴리율이 어느 정도 벌어져 있으면 상장일에 그 근처 또는 그 이상까지는 좀 가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괴리율이다. 최근에 상장한 코넥스 이전 종목들을 살펴보시면 괴리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HNS 하이텍을 제외하고는요, 전부 다 상장일에 충분한 수익 구간이 나와줬고 괴리율 근처까지 오르거나 그 훨씬 이상 더 가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GFC 생명과학을 본다면 얘는 현재 주가 정도가 27일까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 기준가 대 공모가가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면 괴리율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45%,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은 기대해 볼 수 있는 수준인 거죠. 가볍고 단독 상장이기도 하니까 상장일의 괴리율을 넘어서 조금 더 가준다고 하면은 좋겠네요. 자, 참고하시라고 내 맘대로 주가 계산 미리 해보겠습니다. 25년 예상순이익과 오늘자 시총 기준의 비교기업 평균퍼를 적용을 해보면 주당 평가가액은 약 2598원이 산출됩니다. 공모가보다 34.6% 정도 높은 수준. 네, 그렇기 때문에 상장일의 수급 쏠림을 더 고려한다면 50% 이상도 볼 수 있을 듯해요. 네, 그래서 GFC 생명과학 장단점으로 다시 최종 마무리를 해본다면 장점은 결은 조금 다르더라도 K-뷰티 섹터가 될 수가 있겠고요. 특히 25년 3분기에 출시 예정인 4세대 스킨 부스터에 대한 기대감이 아무래도 있습니다. 현재 괴리율 45% 적당한 수준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이론적으로 계산했을 때에도 고평가 느낌은 없었습니다. 사이즈도 작고 단독 상장이라는 것도 장점이 되겠고요. 단점은 코넥스에서 거래한 기존 주주들의 존재, 공모가보다 훨씬 아래에서의 거래도 꽤 있어서 이게 조금 불안하고요. 현재 시장 거시적으로도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우려가 말끔히 해결된 상태가 아닌데다가 AI나 스테이블 코인 등 테마 섹터가 또 너무 많아서 수급 분산의 우려가 있다는 것 정도 단점으로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청약은 충분히 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게 환불까지 4일이 걸리는 데다가 공모 물량이 적어서 경쟁률이 높을 확률이 높아요. 경쟁률이 너무 세면 남는 게 별로 없을 수 있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것은 마지막에 기대 수익 같이 계산해 보면서 체크하도록 할게요. 네, 그럼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대신증권에 19만 6천 주가 배정돼서 균등 물량은 9만 8천 주가 되겠고요. 수수료는 2,000원, 계좌는 당일 개설 후에 바로 참여 가능합니다. 대신증권도 고객 등급이 좀 세분화됐네요. 온라인 청약 시에 200% 우대 등급에 해당되고요. 13,000원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증거금으로 9,945만원, 최소는 10주라고 말씀드렸고요. 증거금 76,500원이 필요합니다. 자, 균등부터 예상을 해보자면 최근 대신에서 주관했던 얘도 화장품 쪽이었네요. 바이오 비주에 18만 2,859건이 참여했거든요. 그래서 GFC 생명과학도 18만 건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균등은 0.54주, 추첨 한 주일 확률이 아무래도 높을 것 같아요. 증거금은 3.4조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때 비례 경쟁률은 4,535대 1입니다. 안전한 비례 안주 증거금은 3,366만 원 정도. 물량이 적다 보니까 경쟁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 비례 안주 금액이 좀 클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예상 경쟁률 기준 풀청약 시 기대 수익을 계산해 보죠. 과연 남는 게 있을지. 13,000주 풀청약 시 균등은 빵주, 비례는 3주가 가능하다면 배정 금액은 45,900원 겨우 되겠고요. 저는 기대 수익률을 50에서 80% 정도 보긴 하거든요. 50% 기준의 기대 수익 22,950원, 80% 기준의 기대 수익 36,720원 되겠습니다. 4일치 파킹 이자는 약 2284원. 지금 한 투의 발행어명 CMA 금리가 2.2%까지 떨어져서 2.2%를 기준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된다면 진짜 청약에 참여하는 재미가 별로 없을 수가 있어서 특히나 요즘은 시장에 먹잇감, 다른 먹잇감들도 많다 보니까 생각보다 청약 경쟁률이 낮을 가능성도 있겠다 싶네요. 청약 당일에 기대 수익 다시 계산해 보면서 최종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주나 기다려서 만나게 되는 종목인데 수요 예측 자체는 그동안의 갈증을 해소해 줄 정도로 잘 나오긴 했지만 기대 수익은 갈증 해소까지는 어려울 수가 있겠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내일 청약 라이브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안녕.